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 여성으로 달콤하고 진한 깨소금 냄새를 풍기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혼생활을 자랑하려고 온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겪은 어이없고 분노에 가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의 힌트를 드리자면 시로 시작해서 니로 끝나는 인물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싶지만 그러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것 같아서 더는 힌트를 주지 않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에 시집가지 않는다며 노래를 부르던 것이 우리 집에 가장 먼저 시집을 가본다는 것, 정말 놀랍죠? 당연히 좋았지. 왜냐하면 항상 너에게 기쁨이 넘쳐서야 했으니까요. 내가 사랑을 너무 받고 살다 보니 얼굴이 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어요. 너도 부러워하면 얼른 결혼해야 한다고 해. 남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웃을 거야.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기준이 친구들 중에 우리도 빠르게 결혼하는 거겠지? 좋겠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결혼 안 하고 살 인물 1, 2로 불릴 정도였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왔거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고생하는 걸 쭉 지켜보며 잘해왔어요. 물론 아빠도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해주셨겠지만 엄마는 늘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해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엄마의 고질병인 위장병이 심해졌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짐작이 가는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영향 때문에 저는 항상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좋은 남자와 좋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결혼에 도전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 민희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민희, 너랑 우리 유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그게 무슨 제 덕이야? 다 오빠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거겠죠? 민희네 덕이지. 민희, 너를 만나면서 우리 유이가 마음도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거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민희 너는 나와 우리 유이에게 복덩이야. 좋은 예비 시어머니, 좋은 해로이. 예비 남편까지 사람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결혼 준비는 달랐어요. 그저 행복했고 그저 일만 생겨났죠. 그 중에 하나가 예비 신랑의 승진인데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당연히 양과 부모님도 좋아했어요. 형님, 우리 유이가 글쎄 아이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고 얼마나 애가 밝아졌어요.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이니야 한다고 하나 봐요.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했어요. 제 덕 예비 신랑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서 예비 신랑 앞에서나 다른 친척 어른들 앞에서도 저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예비 신랑 역시 자기의 승진이 제 덕이면서 그저 저한테 고맙다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미희를 만나면서 취업도 하고 너를 만나면 이렇게까지 부장까지 달고 다니다 보니 민희네 덕은 정말 고맙다. 결혼해서 너를 잘 대할 테니까. 아들은 좀 서운해하는데 엄마가 민희를 칭찬하는 거 기땅한 건가? 절 또한 우리 아들도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할 게 맞지 않을까? 엄마는 너무 똑똑한 머리를 가진 걸로 낳아주셔서 서운해. 그래, 오빠가 어머님께서 가장 감사할 일이라고 서운하다는 말씀에 예비 시어머니가 한 번 깨달았어요. 엄마에게 일단 먼저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당신을 칭찬하는 이유는 암묵적으로 잘 지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도 그래서 예비 신랑은 먼저 엄마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했어. 그 사람은 그런 눈치를 모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서서 말을 꺼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냐고, 어디 아파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 어디 아픈 거냐면 밥 잘 먹고 있던데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말이죠. 아니에요. 갑자기 목이 막혔어요.
이렇게 말을 둘러대기는 하지만 사실 나는 예비 신랑에게 어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말하던 중 순간적으로 나를 노려보던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껴서 왜 멈췄을까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생각했었지요. 알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구해주지 못해서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따로 찾아오신 당신이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죠. 우리 유난히 한 명을 자식으로 둔 셈이지만 부모로서는 그 정도 뒷바라지를 못하는 걸까? 우리 사례에게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미니에게도. 아이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일단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미니야, 다른 건 모를지 몰라도 손을 묻히지 않게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겠니? 나 같은 사람이라 정말 미안하다. 당시의 예비 시어머니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셨던 거죠. 찾아와서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신혼집을 시댁에서 지어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했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너희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 잠금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 말이야? 아이고, 이거 참 그러게나 말이야. 돈이야 만들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이지. 일단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자식들. 결혼하는데 정도도 못할까? 저희 엄마 아빠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전해들은 시댁의 경제 불황 소식은 그저 막막함을 안겨주기만 했어. 결국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신혼집을 지킬 수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그래서 말인데 미니가 예단을 안 해왔으면 해서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장인 놓은 장모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미니가 예단까지 해오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건 아니지, 유나아. 내가 너희 신혼집 도와준 거는 우리 미니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유나나, 너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 자식들이 빚내서 신혼생활하고 그것도 아니면 월세 자리하면서 신혼생활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너희 장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단은 원래대로 할 거야. 다만 어찌되었든 예단에 들어갈 돈은 너희 집에 들어간 거니 우리가 보태기로 한 금액 빼고 미니돈 3천만 원으로 하자. 그게 낫지? 우리들이 결혼하는 거잖아. 아빠, 엄마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도움만큼 더 잘 살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논의 끝에 예단을 3천만 원만 해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얘기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 일이 있어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저 한없이 잘했고 또 물론 저 역시도 그만큼 예비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해 주었어요. 좋은 옷이 보이면 저희 친정엄마께 드릴 옷 한 벌과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살뜰하게 챙겼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이미 이렇게 끈끈한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믿었던 터라 그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가요.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깝게도 그건 제가 잘못 보지 않은 것이었고 정확하게 관찰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은 나에게 밝혀졌고 얼마 되지 않아 알 수 있었어요. 미니, 잠깐 시간을 내주실래요? 너와 차 한 잔만 할래요? 내가 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사무실 근처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 나랑 커피나 한 잔 마실래?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씨 어머니가 따로 불러서 나를 찾으셨어요. 아무런 약속 없이 회사 앞에서 찾아오셨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진짜로 예비 씨, 어머니와 티타임을 갖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대본처럼 외워놓은 배우처럼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유한이가 앞에 있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니아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저희 예된 얘기는 신혼집 상황이 정리되면서 제가 3천만 원을 준비해서 가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볍게 티타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연신 사과를 하던 예비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도끼로 가득 찬 여왕 거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당황하는 건 당황하는 거고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이야기를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콧방귀를 피우고 뛰어나갔어요. 아이고 이런, 미니사,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아. 우리 유이가 부장 달아올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서울의 코딱지만한 아파트 안에선 유난히 앞으로 부장 연봉 받으면 금세 갚을 돈이니 오히려 유난히 입장에서 손해야.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손해야. 그래서 예비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간추려 보자면 자기 아들이 부장이 되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집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제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대로 그대로 저도 콧방귀 한 번 거하게 끼워주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유난 씨를 두고서 장사하자 하시는 거예요? 뭐, 장사. 아이미,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장사라고. 어머,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장사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유난 씨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오라고 하셨는데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꽤나 당황한 듯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냉수도 찾았죠.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저는 이미 제 말을 시작했기에 멈출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보다 한참 적은 나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생각을 너무 짧게 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저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오늘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유난 씨한테 이야기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기서 그만하세요.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주 야물닉닉하게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나와 버렸어요. 뒤돌아서 나가는 저를 보면 헛웃음을 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소리가 귀가에 지금도 생생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예비 신랑이 바른 성품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해가며 그 결혼을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예비 신랑은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아, 그래. 그나마 너희 신랑이 될 사람이 멀쩡해서 다행이다. 너희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과 닮았지 아야.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어떻게 좋은 유전자만 쏙 받았는지. 너희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과 유전자가 닮았으면 나는 당장 내 결혼을 막았을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도가 그렇게 변할까? 누가 아니래? 내가 그때 와다등하고 쏘아붙인 거야? 나는 그 후에 절대 안 해.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적으신 분도 아니고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코딱지만한 신혼집이라고 그러는 자기는 그렇게 코딱지만한 신혼집을 왜 못 해준다고?
미안해하나 나한테 했던 말임을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하지를 않았어야 하는데 할 말을 다 해놓은 뒤 갑자기 왜 자기 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그러는 건지 나는 정말 어이가 났다. 예비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있던 상황을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필 속이상 속에서 절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나의 절친한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나의 예비 시아버지를 암 상황이었어. 예비 아버지는 횟집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자주 그곳을 방문했어요. 친구들의 말처럼 예비 신랑은 다행히도 예비 시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건실한 사람이었죠. 만약에 예비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예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헤어졌을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나를 그렇게 망신시키던 만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카페 사건도 있고 그 다음 날에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하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윤나이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예단 1억은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부장이 됐는데 손해볼 것 같으면서 결혼하면 안 되지. 그러니 예단 1억, 그게 예비 시어머니의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마치 협박을 하듯이 제게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하려 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데 아이 여자 나이만 먹었지 속빈 강정이 그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미쳤니? 이런 내용을 받고 그냥 결혼하면 그날로부터 예비 시어머니 나 잡아먹으려고 들 거야. 당연하지. 이런 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너희 시어머니가 되실 분 진짜 어지간하다. 장사하려고 하는 거 맞네? 지금이라도 문자 보면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니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만한 굴면서 저한테 갑질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의 계획을 잡았어요. 제가 예비 신랑의 이모한테 한 통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연락이 마치 타이밍 좋게 복수의 씨앗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복수의 씨앗은 새싹을 피우게 되었죠. 아무리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윤난 씨가 승진한 건데 축하 파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들 오셨으면 좋겠다고 자리를 마련한 거였어요. 아이고, 이 집은 정말 며느리 하나 잘 들였어. 어쩌면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모르겠네. 내조도 아주 잘하겠어? 그럼요, 우리 미니가 얼마나 생각이 좋은 줄 몰라요. 유난히 그 녀석이 장가가는 게 잘 되는 거죠. 예민이는 그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했다. 아닙니다. 아버님께 별 말씀을요. 저는 예비 신랑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모아두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파티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강하게 먹은 상태였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걸 전혀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도 분위기 속에서 기뻤는지 자기 욕심만 내세우느라 바쁘더라고요. 우리 미니는 이런 파티도 센스 있게 준비하고 너는 어쩌면 하는 집이라도 이렇게 고르게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센스 있는 미니는 그러면 예단도 센스 있게 잘 준비하겠다. 나 너무 기대된다. 아유, 안 그래요? 여보, 엄마, 여기서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미니한테 예단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잖아. 그만해. 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 어머, 야, 너야말로 친척 어르신들 다 계신데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할래? 사람들 민망하게 만들고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저한테 대놓고 예단을 더 해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은 표정이 잔뜩 일그러진 채 자기 엄마한테 핀 전해주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언쟁이 생기기 전에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손을 꾹 잡아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어머니,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그것 봐. 미니가 알아서 준비한다 했잖아.
너는 왜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 예비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그럴 것이지. 왜 사람 같은 말 반복하게 하냐는 등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다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을 때야 조용해졌네.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거실의 빈 벽에 빈 프로젝트 화면을 쏘아두고 온 식구들이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틀어지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유난히 아버지,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응, 당신 대체 어디서 뭐라고요? 돌아다니는 건 이 여편을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그래 당신 그 몹을 버릇, 어째 잠잠하다 했다. 잠잠하다 했다고 제가 빈 프로젝트를 쏘아 올린 그 영상에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가 많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다단계 강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냥 평범한 우유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젊어지는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라는 그러면서 언니들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이 우유 제조하는 사업장에 투자 기회를 주겠다. 이거야? 왜냐면 아유, 같이 늙게 가는 처지에 같이 돈 벌면 좋잖아. 나 장미자 이렇게 을리 있는 여자라. 이거야?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거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0만 원 넘어 언니들도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잘 해냈어요. 다단계 강의를 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은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으로 영상이 남겨졌어요.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어요. 아이고, 형님, 괜찮아요. 응. 유나나, 너희 아버지 얼른 물 좀 가져다 드려라. 너희 아버지 기절하시겠어요? 응.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아주 저희 편애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그러던 중에 보수적이고 바른 일만 추구하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거기에게 뺨을 날렸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아닌 이 이모님의 뺨을 말이에요. 거세에 당신 동생의 뺨을 갈긴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민희 쟤한테 이 영상 준 거지? 너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언니야 나이까지 그 어로 못 고치는 거면 그것은 병이야. 알아. 그렇게 언니 때문에 형부랑 유난히 마음고생하게 했으면 언니도 이제는 그만해야지. 맞았어요. 시이모님이 제게 저 영상을 보내와 주셨죠. 예비 시어머니가 가 다단계 사기를 치려고 돌아다니는데 당신께서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죽하면 창피한 거무릅 쓰고 조카 며느리 될 아이한테 저런 부탁까지 했겠냐고. 유난히 제 부장 승진하는데 언니가 막말로 한 게요.